자, 포트폴리오 전략, 지금 신규 가입 회원님 전략을 설정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금 비중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주식 비중만 보내주셨는데 주식 비중 기준에 이제 삼성전자가 43.8, 한국항공우주가 29.2, 하나솔루션이 24.1, 그리고 미래나노텍이 3.0%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 기준을 좀 잡아드릴 건데, 일단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솔루션의 비중은 일단 유지합니다. 유지하셔서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52,000원이시고 하나솔루션이 51,500원이신데, 이제 하나솔루션이 딱 이제 수익이 조금 나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익이 낮다라고 정리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움직임 폭에 있어서 모든 종목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만약에 어떤 자리든 이제 편입을 하셨다. 내가 편입했다. 근데 내가 편입하자마자 무조건 주가가 올라야 된다. 소형주는 그런 경우가 진짜 뭐 거래 대금이 터져서 변동성이 나올 때의 기준에 초기에 잘 따라붙었을 때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준점이 있죠. 수급 논리의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수급이 유입됐다가 정체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손바뀜은 나오겠죠. 그런 상태인데 주가만 완전히 곤두박질 칩니다. 조금 밀린 것도 아니에요. 41,200원 찍고 38,800원까지 밀립니다.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조금만 돌려도 정리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돌릴 때 기준에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돌린다면은, 그렇다면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요. 근데 수급이 왕창 들어오면서 실적 발표 나오고 실적의 모멘텀을 가지고 진짜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오를 때, 그럼 이건 얼마예요? 42,250원으로 끝났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겁나요가 아니라 장대양봉의 거래 터트리고의 흐름, 거기에 수급이 들어왔다. 대형주는 장대양봉이 나오려면 그러한 흐름이 연동이 돼야 된다. 특히 시가총액이 이 당시에 7조짜리 종목이었어요. 그걸 20% 들어올린 겁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도 편입을 했는데 그 다음 범위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죠. 야, 짜증스럽죠. 이때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불거져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인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결론은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또 기업 분할, 이런 부분이 악재냐라고 했을 때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는 부분의 자금을 하나솔루션 내지 않아요. 그룹 계열사에서 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 분할에 대해서 악재냐 했을 때 호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매수청권 행사 가격이 51,000원의 기준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51,000원 그 라인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좀 터질 수 있다. 그래서 51,400원에 올라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정리해서 뭐 다른 거 움직일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고,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이 원활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뭐 정리하셔서 다른 쪽도 보실 수 있고, 혹은 정리하셔서 얘 비중을 낮추는 게 아니라 얘가 비중이 월등히 높다면 모를까, 20%까지는 채우실 수 있다. 최대폭. 눌려졌을 때 뭐 추가 편입을 기다리셨다가 잘할 수 있다면 정리 기준, 매매 원활하신 분들. 근데 얘를 정리해서 다른 종목을 사잖아요. 그럼 얘 비중이 축소가 돼 버리잖아요. 다른 종목의 뭐 성공이든 실패든. 그래서 그 유지 전략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해드린 거고, 그리고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인 거고, 46,000원 자락에서 우리는 재차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그럼 지금 이 앞전 고점을 넘기고 하나솔루션의 사상 최대치 고점, 그러니까 직전 고점 그 55,900원 있죠? 이거는 당연히 넘긴다고 보시면 돼요. 변동의 확장, 이건 당연히 넘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요 흐름이 지금 샛별형의 기준이에요. 요 절반 라인에서도 편입을 강도 있게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고, 결론적으로 요 위쪽에서의 흐름과 함께 추세적인 부분의 강화, 위쪽의 흐름과 함께 추세적인 강화, 그 부분이 수급이 뒷받침되면서의 흐름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보실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어? 그렇게 되고 이 월봉에서의 그 숙범위가 이게 자꾸 안 나오는데 사상 최대치 고점 66,600원 있죠? 저거 당연히 넘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당연히 넘긴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솔루션의 비중이 지금 24.1인데 수익이 낮다고 해서 막 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자락에서 요자락으로 볼까요? 여기서 일단은 스노 모멘텀 차트 빼고 여기서 이걸 놓쳐서 51,500원에 사셨는데 저고점도 놓치고 여기서 놓치고 아우 속상해. 이번에는 꼭 정리해야지. 왜 이번에 정리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강세잖아요. 메이저의 수급, 그 수급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를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긍정적으로 놓고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비중만 나중에 이제 오버슈팅 나오고 신고가까지 한번 보세요. 이번 기준에서는 중간에 이제 시장이나 이런 게 흔들려서 또 밀릴 것 같으면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솔루션 유지하시고 한국항공우주는 평균 단가를 낮추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0%라 추가로 확대하실 수는 없어요. 추가로 확대하실 수는 없고 다만 나올 만큼의 나올 물량 다 소진됐고 이제는 그 손바뀐 기준에서의 흐름 누적 수급이 11% 외국인 위주로 다 샀다?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비중이 조금 근데 사실 버거워요. 30% 수준 29.2면. 그래서 52,000원이라서 굳이 손절을 할 수는 필요는 없지만 일정 범위 이제 되돌려지고 오버슈팅 나오고 차익 실현 범위까지 설정이 된다면 그때는 남들은 추세 강화해서 추가 편입을 하더라도 30%가 아니라 좀 정리해서 차익 실현해서 20%로 가지고 가는 걸로 하나솔루션도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리고요. 미래나노텍은 뭐 정리하시죠. 정리하셔서 2차전지 쪽의 이슈 범위로 해석을 한다면 이런 종목을 선호하는 이유가 시가총액이 작아서 금양처럼 뭐 몇백 프로 수익 나고 그런 부분에 기대 요인이죠. 근데 이미 미래나노텍도 뭐 그런 수준의 200%의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게 좋아서 움직였냐? 솔직히 얘기하면은 좋아서 움직인 거 없죠. 외국인이 샀어요? 기관이 샀어요? 없어요. 응? 외국인도 안 사고 기관도 안 샀고 그냥 심리적인 면의 보도자료. 그럴 바에는 금양이 나요. 시가총액 범위에서도. 그리고 이 종목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든다면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어차피 2차전지 기준을 설정한다면 그쪽의 기준에서 설정을 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설정 범위를 가져가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나노텍은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대처를 한다. 그래서 일단은 뭐 통화를 했을 때 투자 성향이 일단 빠른 매매를 원하시진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나노텍을 정리해서 뭐 금양을 들어간다든가 우리가 뭐 변동성 종목을 들어간다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나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번 주에 뭐 한번 정점에 고점을 한번 잡아서 차익 실현 여부를 고민을 할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의 기준을 일단 멈춰 계시죠. 멈춰 계시고 스윙 쪽에 한국항공우주 하나솔루션의 비중이 둘을 합쳐서 53%예요. 적지 않아요.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중은 일단은 유지하면서 대처를 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건데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시장이 이제 보합권까지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고점들이 또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또 낙폭들이 심화됐고 삼성전자의 부분이 아쉽지만 지금 43.8%이시고 68,000원인데 한국우주처럼 계속 수급 개선 폭의 흐름이 아니고 낙폭과대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낙폭과대는 맞는데 하락률의 기준이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시장 대비해서 예를 들면 한국항공우주의 조정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한국항공우주부터 볼까요? 가지고 계신 종목이니까 한국항공우주는 그냥 뭐 조정이 깊다 이 정도가 아니라 수급이 단기적으로 꼬여진 부분의 조정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수급이 꼬여진 이후에 정점을 찍고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일봉으로 당겨서 볼까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만큼의 흐름이냐라고 했을 때 정점 찍고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것만큼은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 범위를. 그게 52,600원이에요. 그게 편입 단가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를 들면은 9월 23일 이후 그러니까 수급이 개선된 폭의 기준 그쪽을 놓고 보시면 9월 24일부터 보면 되겠네요. 9월 24일 기준 이후에 오늘까지 어제까지의 9월 26일이 되겠네요. 9월 26일 월요일 그리고 전일까지 해서의 누적 수급 범위가 120만 주면 적지 않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500억 정도고 그게 적나요? 안 적죠. 거기다가 1.5% 가까운 수준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시가총액이 4조 넘겨지는 종목에.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낙폭은 지금 그 한국항공우주는 18% 밀려 있는데 얘는 18% 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가지고 오신 단가보다 월등히 조정이 깊지만 시장 하락률 대비해서 그러니까 6월 말 종가 기준 6월 말 종가 그 기준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6월 말 종가가 57,000원이었어요. 57,000원 대비 1,000원 밀려 있는 거야. 6월 말 종가가 57,000원 대비 1,000원 밀려 있어요. 시장이 어찌됐건 3% 밀려 있잖아요. 얘는 그렇게까지 버겁게 흘러가지는 않았다는 거고 9월 말의 종가의 기준에서는 오히려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올라와 있어요. 8% 저점 대비 8%.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지금 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강한 종목 팔아서 이제 약한 종목 산다. 이것도 무리가 있지만 IT 비중 자체가 월등히 높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IT가 움직일 거냐, LG화학이 움직일 거냐 이제 어떤 기준이 설정될 거냐의 기준인데 우리가 1대 1대 1의 비중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43.8%인데 750주세요. 주식수를 얘기하면 자산이 노출이 되는데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걸 일일이 누가 뭐 계산하지도 않을 뿐더러 계산해도 뭐 문제되는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부분의 비중을 20% 정도 덜어내셔서 그러니까 최소 300주, 350주 정도 덜어내셔서 지금 가격에 추가적으로 눌려있고 조정이지만 정리하셔서 지금 가격에 LG화학과 현대차 절반씩 사시는 걸로. 그럼 비중이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면 뭐 20% 남기고 23.8% 정리하세요 그냥. 20% 남기고 23.8% 정리해서 그 절반을 누구로? LG 화학으로. 그리고 그 절반은 누구로? 현대차로. 그러고 나서 이제 미래 나노텍 정리한 것도 합산해서 그러면 미래 나노텍 정리한 거하고 삼성전자 23.8%하고 하면은 27% 정도 되니까 13%씩을 현대차하고 LG화학을 가지고 가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설정을 해서 편입의 설정 범위로 오늘 날짜 기준에서부터 등락률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세 그룹 04번 그래서 VVIP 이렇게 넣어야 되네. 네. 초성만 넣을게요. 나중에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로 바꿔드리고 싶긴 한데 그건 나중에 판단하십시오. 일단 우리는 삼성전자 넣어놓고 그 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한화솔루션 미래나노텍 이제 정리한 걸로 기준을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우선 순위를 설정을 해드리는데 삼성전자 부분을 20%로 논다 그랬잖아요. 가상 1억 원이라고 기준을 잡고 1억 원 나누기 현재 56,100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56,100원 기준에
20%면은 178주, 180주라고 잡을게요. 180주 그렇게 편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이제 13%, 13.5%씩인데 13%로 할게요. 그러면 13% 나누기 현대차의 지금 기준 16만 9,500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해주면 몇 주인가요? 77주니까 80주라고 할게요. 80주. 그러면은 1,300만 원어치가 되나요? 100주가 1,700만 원어치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80주 16만 9,500원. 그리고 LG화학 여기도 13% 나누기 59만 5천 원 기준 설정을 하면은 여기는 22주. 그러면 일단 20주라고 잡을게요. 59만 5천 원. 왜냐면 이제 다른 쪽에 반올림 뭐 위로 설정을 해서 잡은 거니까. 그 다음에 29.2%의 기준에 한국항공우주 오늘 날짜로 잡을게요. 오늘 날짜 이후에 이제 수익 범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4만 3천 원으로 나누면 680주, 680주, 700주라고 할까요, 그냥? 700주면 7, 4, 28, 37, 21, 2000, 30%? 그렇죠. 뭐 29.2나 뭐 30%, 700주 딱 떨어지는 걸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부분이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52,600원이라고 할게요. 56,200원.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43,000원. 52,600원 기준에 24.1%, 24% 나누기 얼마? 52,600원 해주면 450주, 500주면 딱 좋은데 500주 할까요? 500주 해보죠 뭐. 이렇게 해서 뭐 확인해보고 편입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되면 20%가 아니네요, 그죠? 매입 금액이 1,000만 원으로 나오면, 그리고 1,000만 원 56%, 56 플러스 25.6 56.5 플러스 25.5 80이 18%가 돼야 되니까 요거 대비해서 2배 정도. 삼성전자가 편입 비중이 2배, 350주면 될 것 같아요. 20% 350주. 그러면 대략해서 맞겠네요. 350주에 계산해 볼까요? 매입 금액 19635 플러스 13560 플러스 11900 플러스 30100 플러스 26300 주면 1억 조금 넘네. 1억 100만 원이니까 1% 넘는다고 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률이니까 뭐 플러스 금액이니까 그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중을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억의 기준에 삼성전자 20% 수준으로, 그다음 현대차, LG화학 기준을 뭐 13%, 12%, 13%, 뭐 12%에서 14% 수준으로 현재 미래나노텍 정리하셔서요. 그다음 삼성전자 일부 정리하셔서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그 세게 돌려서 손실 보고 나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또 전략 기준을 새롭게 잡아드릴 테니까 일단 이렇게 편입하시고, 하나솔루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26% 기준까지로 설정을 편입 기준 설정을 잡아놨는데 수익 기준이시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게 제로 베이스다. 오늘부터 제로 베이스다. 1억의 제로 베이스다. 0.3%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이번 분기 기준에 충분하게 분기 실적 부분 지금의 시장이라면은 30% 정도 수준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 하반기,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 대비해서 지금 현재 27% 수익이거든요. 그럼 그때보다 더 강력한 시장 반등이 나온다고 봅니다. 왜? 그때보다 월등히 더 긍정적인 흐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방금 알려드린 포트의 비중으로 설정을 해서 기준점 잡고 대처하시는 쪽에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일단 윤정두가 누군지도 아셔야 되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방법도 좀 아셔야 되고, 그래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방법 또 윤정두가 누군지 확인하시는 방법, 그 부분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이렇게 윤정두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전체 프로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작품 활동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프로필 보시면은 조선일보 제휴사 이렇게 돼 있어요. 제휴사 조선일보 인물 검색에서 제시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조선일보로 오시면 이렇게 상세 프로필 보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증권, 대우증권, 대신증권 전 증권사 임직원 교육을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고려대 평순교육원 강사 역임했고, 그다음에 한국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가 되겠죠. 현재 이제 그 KRX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주식 파생 상품에 대한 교육,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전체 교육을 진행을 했고, 방송은 보시다시피 98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활동 경력이 25년 차, 주식한 지는 35년, 그리고 도서 수익률대는 8차례 우승,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는 요 메인화면 통합화면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거나 혹은 위에 보시면은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이버 윤정두 검색하셔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이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는데, 직장인 문자반 카톡 문자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VVIP 방이 있습니다. VVIP 방은 일단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제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교육도 장중에 실시간 받으셔야 되고, 장중에 실시간 시황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주력 포트폴리오 설정해서 수익도 내셔야 되고, 이번에 이제 하반기 기준에서 시장 5% 빠질 때에, 예 안녕하세요, 5% 빠질 때 일단 계좌 수익률이 19%, 그게 이제 주력주와 정책주 우리 수익 종목 기준이고요. 뭐 단기 공략주 금양이라든가 이런 종목의 수익은 배제한 상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가입하시는 분들은 10% 추가 할인 기준을 설정을 해드려요. 장중에 9시부터 3시 반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뭐 시황 교육, 그 다음에 종목 교육, 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교육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에 있는 이 교육교재 2022년도 거하고 그 이전 거 이렇게 보시면 5강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파트당 9시간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5개가 있으니까 4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실전. 근데 중요한 거는 수익이 목적이신 거죠. 이제 교육 받으셔서 수익을 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 개별 VOD를 별도로 사시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VIP, VVIP 가입하시면 요 상품들을 전체적으로 VOD를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USB도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전화를 주셔서 오늘 VIP 전화는 아마 안 될 거예요. 핸드폰을 회사에 두고 이제 퇴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위쪽에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오늘 이제 마감이니까 전화하시면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장에는 같이 움직이셔야죠. 지금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 범위, 수익을 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 그리고 정책주를 편입을 해서 하반기 기준에 6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 종목군들의 저점과 고점을 따지는 게 아니고 6월 말 종가의 기준 대비 현재 기준 지난 금요일까지의 종가 그리고 고점일 때까지의 수익 그리고 이제 이 주력주 이외에 이렇게 태양광, 방산, 2차전지 종목군에서의 기준 그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5에서 48% 수익인데 실질적으로 종목을 이렇게 넣어놓는다고 치면 요 수익이 나와요. 매입 금액은 6월 말 종가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20%씩 그 다음에 수익 종목은 10에서 15%씩 그렇게 했을 때 현대차가 마이너스이긴 합니다만 전체 계좌 수익은 1억 계좌 기준에 19%, 19.2% 수익.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 지나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9월 말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6월 말 대비해서 7, 8, 9 시장이 300포인트 반등 나올 때 그때 수익을 챙기셨어야 되는데 못 챙기신 분들 또 고점을 놓치신 분들의 경우에도 조금 전처럼 시장 5% 하락일 때 19% 수익이 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다 놓치신 분들이라면은 9월 말 종가에 이 종목군들을 이 정도의 비중으로 채우신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주력주를 60%로 안 하고 55%로 좀 줄여놓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수익 종목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린 거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 범위를 좀 극대화하기 위한 기준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마이너스 종목도 있습니다만 1.7% 수익이고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시장 수익률보다는 다소 못 미치지만은 요 수익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배울 시황 그리고 업종별의 기준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 계좌는 파란불일 거예요. 그 파란불인 이유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파란불인 이유는 별다른 게 없다. 그 말씀 드리는 거는 21개의 업종 중에서 21개의 업종 중에서 플러스가 나 있는 업종은 9월 말 대비해서 달랑 몇 개예요? 4개 업종뿐이었습니다. 그 4개 중에 비금속 광물 쪽의 기준도 결국은 포스코 케미칼 하나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그래서 비금속 광물의 시가총액 비중이 20조 6천억 1.2% 정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20조 6천억에 포스코 케미칼이 12조 원이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60% 정도.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강했기 때문에 비금속 광물 쪽이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철강 정도 그리고 이제 화학 그리고 IT. 그러니까 SK하이닉스, LG화학, 포스코케미칼처럼의 2차 전지 그리고 에코프로 2차 전지 14% 그리고 철강 쪽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계좌는 다 팔할 거예요. 뭐 운 좋게 변동성 종목에서 수익 나시는 분들도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결론은 전체적인 기준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머지 부분에 뭐 금양이든 신라젠이든 뭐 이런 종목에서 교육용 종목의 수익을 잡아가시는 전략 그게 가장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지 업종 안 갖고 계신 분들은 IT, 화학 그리고 2차 전지 비금속 광물 기준에서의 2차 전지 그리고 철강 이 이외의 모든 업종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셔서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지금 전화를 하십시오. 지금 전화를 하셔서 지금 시간이 뭐 새벽이든 아니면 낮이든 아침이든 밤이든
그거 가리시지 마시고 전화하셔서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할인 이벤트 10%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그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 10% 할인 이벤트에 지금 두 분이 아마 결제를 하신 것 같아요. 뭐 한 분 정도 자리가 남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VIP는 이제 자리가 조금 있죠. 그렇게 해서 VIP도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2 플러스 3회 안에서 2주를 더 드립니다. VIP하고 VVIP 차이가 뭐예요? 저희 쪽 전화하셔서 자꾸 물어보셔봐야 담당 직원분들 답변을 못해요. 왜?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전문가 이래요, 저 전문가 저래요.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VVIP하고 VIP 차이가 뭐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거 그대로. 차이점은 VVIP는 여러분들 포트에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자산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 최소 이제 1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셔서 포트폴리오 완전히 구성하시고 또 교육도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처하시는 게 옳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들 괴롭히지 마세요. 이거 뭐예요? 설명 못합니다. 저도 잘 설명 못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VIP 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차이는 이제 직접 느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